오늘 처음부터 좀 가슴 아픈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만큼은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제가 좀 간절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통과를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 이번에는 좀 안 했으면 했는데 말이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섰을 때요. 그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주목해봐야 할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여권 입장에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거부한다. 그까지는 그렇다 치죠. 저도 납득은 안 되지만.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만약에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어느 국민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159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권의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방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론 분열이다 이런 입장 내고 난 다음에 딱히 더 이상 입장을 내놓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대통령까지 지금 공포 바로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정기 국무회의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집권 세력으로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진상조사하고 대책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상조사 부분에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권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전혜영 교수님 이번 특별법 뭐가 문제길래 그러는 겁니까? 일단 이번 특별법의 좀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이름 안에 사실은 이 법안이 왜 마련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한두 달 만에 뚝딱 된 게 아니라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월 9일 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뭐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죠. 오히려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은 여당 4명 추천, 야당 추천 4명, 그리고 국회의장과 관련 단체가 협의한 3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경우는 아니 여당은 4명이고 야당과 국회의장이 협의해서 한 내용은 7명이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안은 원래 유족도 2명 추천하게 해달라는 것을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회비되고 유가족 입장에서 많이 양보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일정 부분 협의가 된 내용이라는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수사 중지된 사건 불송치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수사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야당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었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쯤 이것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유가족들의 분노만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간절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될 때 눈물 흘리면서 환호성 지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유족 대표 이정민 운영위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검 요구 권한을 포기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렇게 유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 바란다고 해서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 마음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법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지금 대신해서 나오는 게 추모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정도인데 정작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내일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이거는 국민들과 유족분들께서 왜 우리 아이가 왜 죽었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 책임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진상규명도 그냥 말단 직원들 또한 일선에 있는 책임자들만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진 것 같아가지고 유족분들의 한을 풀어주기에는 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세월호 특별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막 박근혜 정권에서 막 계속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조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조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질질 끌어왔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세월호 조사와 관련돼서도 10년 정도 질질 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그냥 빨리 그분들이 한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유족분들이 원하는 게 배상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추모 공간 따로 별도로 만들어줘 이거 아니잖아요. 진상규명 좀 해줘 제발. 제대로 검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 국회에서 청문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진상 좀 규명해줘. 그럼 뭐 그게 어렵습니까? 물론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거 특조위가 수사당국의 조사 내용을 그냥 되풀이하는 정도? 새로운 팩트 마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결국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뭐 좋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족분들의 한은 풀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 설명 한 가지만 드리면 총선 전에 혹시 이게 정쟁으로 흐를까라는 우려가 하도 제기되니까 정말 유족들이 많이 양보한 게 특별법 시행은 4월 10일 총선 이후로 한다. 이 안까지도 지금 양보를 해서 이 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전에 악용한다라는 것도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여당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 조금 덧붙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구조도 하지 않았죠.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했죠.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이 병원 복도에 그냥 그대로 이거 제대로 앉지도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로 있었고 유족들이 자기 가족들도 제대로 못 찾게 했고 그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했을 때 극구 강력 부인하기만 했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법안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론분열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이 준하는 뭐 권한을 특조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볼 땐 거짓 선동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특조위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럼 검찰한테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검찰이 판단해가지고 이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동행무명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돼 있고요. 과거에 특조위도 그랬고 5.18 진상 규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다 할 때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조항 다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수사 중지된 사건하고 불송치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또 불송치하거나 아니면 수사 중지했어요. 하다가. 근데 그걸 지금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대로 설명 안 해줍니까? 라고 지금 유족 측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럼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간다고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이 특조위법 못 받겠다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 또 이유로 내세우는 또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제가 화났던 건 뭐냐면 김강호 서울청장 뭐 뒤늦게 수사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그냥 기소한다 하는 거는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니. 근데 윤희건 경찰청장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캠핑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잠들었는데 2번 보고받았고 9차례 더 연락받았는데 연락이 빗발쳤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총경급 간부들도 같이 놀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후배 총경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태원 그 헬로윈 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주변에도 엄청나게 큰 집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지금 여기까지 온 형님이 대범함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네. 예. KBS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보도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찰청장 그 자리에 지금 계속 앉아있잖아요. 그걸 아부라고 그 청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우모 총경이 예. 윤희경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시다니. 네. 대통령실 주변에 이렇게 큰 집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여기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대범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범함을 높이 사서 나하고 통해 비슷하군 그래서 문제를 안 삼았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묻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딱딱 물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일주기 추모 일주기 하루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을 찾았잖아요. 한번 포 떨어진 곳은 다시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분했습니다. 도대체 사법적 책임에 대통령은 사법적 책임만 다하면 되는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은 국정을 통할하는 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장관은 정무직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엉뚱한 얘기만 했었잖아요. 계속. 근데 그 행안부 장관 가까워서 경찰국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두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배상 지원책 발표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너무 경악스러웠거든요. 언뜻 들으면 또 나중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질까 봐 너무 우려가 되는데,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배상해 준다는데 유족들이 안 받아서 됐다라는 식으로 본질과 벗어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아닌가 벌써 우려가 되는데, 장석철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유족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하늘로 떠나야만 했는지 진상을 잘 규명해달라. 사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특조위를 통해서 같이 봐달라. 여러 가지 있는 것이거든요. 유가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천박스러운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한 정부에서 대통령이 술잔 사오러 다니고 이러는 정부에서 어떻게 배상 얘기가 먼저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사과나 유족들 마음 어루만지지 않고 배상 지원책 얘기가 벌써 언론에 나온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돈 안 받겠다고 난리쳤는데 강제로 돈 받게 하려고 재단 만들고 일본 측과 몰래 협의하라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사고 법원 통해서 공탁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해서 또 난리가 나고, 도대체 인권이 침해받고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왜 돈부터 얘기를 꺼내냐 말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모와 가해자들의 진실된 사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김건희 여사 옛날에
공개된 통화 내용에 뭐라 그랬어요? 미투 왜 터지냐? 돈 안 줘서? 저는 그래서 이 정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바라보고 진실된 사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는 사라지고 돈만 주면 어떻게 해결된다는 사고를 아는 것이 아닌가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 좀 화 좀 낼게요. 세월호 때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마치 보상금 요구하는 사람들처럼 유가족들을 치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공분을 많이 샀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장 소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상규명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으면 어떡하나? 거기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언급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무회 자리에서 왜 이게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부당한지를 쭉 아마 장황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태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껏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배상 문제 나온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정부 차원의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게 벌써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즉 이렇게 할 거면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서울시에 요구했습니까? 근데 그거 뭐 지하철 공간 지하에다 넣겠다, 어디 하겠다, 계속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똑바로 그러면 추모 공간이나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와가지고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만들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고. 아니 꼭,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만들면 뭐 그럴듯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도 하지도 않은 거, 마치 무슨 보상 주는 거,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생히 내기용으로 진상규명 못하게 막으려고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화내신 거예요? 역시 젠틀맨이십니다. 장수님 한번 화 좀 내줘요. 사람입니까? 뭐 이 정도 해야지. 김성환 평론가님 이 정도면은요 엄청 화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기 MBN의 그 앵커 김명준 누구죠? 앵커님. 김명준 앵커. 네. 사람입니까? 뭐 인간입니까? 뭐 이 정도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역시 젠틀맨이시라. 근데 장 소장님 지금 거부권 9번째 이제 되는데 기록 아닙니까? 기록이죠. 제가 찾아봤더니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박정희 노태우 7번, 노무현 대통령 6번, 그 다음에 대통령 1번, 2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3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들은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러한 룰도 좀 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야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추운 영하 10도 이하 그 추운 날씨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19,500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자 195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해 님께서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내일이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일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이유가요. 언제 내일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하철 화재 참사 났을 때 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는 내가,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손자가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